네, 안녕하세요. 자, 백캠 수학쌤 최은령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면서 특징 또 파악을 해보고요. 또 동시에 백캠 엔제 교재와 그 적중률도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기말고사 바로 또 다가오죠. 그 기말고사에 전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중간고사 분석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집중해서 자, 같이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대성고 수학 시험 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험 범위인데요. 다항식 처음이죠.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조금 많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요 근처 대부분이었는데, 대성에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가가지고 조금 할 게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이제 100점 만점은 뭐 이제 뻔한 얘기고요. 문항수가 많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시험 범위도 많은데 문항수가 35문항이라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약간 좀 특징이 있죠. 1번부터 14번까지는 개념 정도를 확인하는 그냥 쉬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약간 좀 특징인데 모의고사처럼 뒤로 갈수록 좀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점수 비중도 높고요. 자, 앞에서 1번부터 14번까지는 개념 정도를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또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뭐 점수 비중은 대충 2점에서 2.3점, 뭐 두 개만 틀려도 4점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 안 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응용도 되고 변형도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특징은 한결같고요. 일단 부교재, 대성에는 부교재가 있죠. 그 부교재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도 봐야 되고요. 부교재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유형도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봐야 됩니다. 일단 교과서랑 부교재는 반복 연습을 해서 실수 안 하도록 꼼꼼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보자면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 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부분 점수 마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성고는 서술형이 없었음이고 문항수도 많고 하지만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문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자, 눈으로 직접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 22번을 같이 볼 건데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고요. 자, 판별식을 이용하고 자, 또 이제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x축에 접하기 때문에 d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가장 처음에 소개하는 이유는 자, 이번에 22번으로 출제됐던 이 문제가 대성고 부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변형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였고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플러스 Q가 되고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P제곱 Q제곱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는 말을 할게요. 자, 역시나 또 X축에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인 거를 또 따져야 되고요. 자, 또 주어진 구간이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꼭지점의 방정식을 찾아서 축의 방정식이 X-2분의 P의 제곱 임을 알 수 있고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fx가. 자, 그래서 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소 값이 간격을 따져 보도록 하면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p이지만
이게 그 구간 내에 포함되는 값이기 때문에 즉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거죠. 간격상으로 최대 최소를 살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막상 이거를 부교재를 풀지 않고 그냥 처음 보면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교재도 그렇게 크게 변형되지 않고 숫자 정도만 변형하네. 다음에는 부교재를 좀 꼼꼼히 봐야겠네 라는 거를 여러분 느끼시라는 의미에서 자, 한번 문제를 같이 비교해보는 그렇게 시간입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에는 더 꼼꼼히 우리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단답형 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 그 중에서도 연립 방정식의 단원이 이제 출제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단순 연산은 아닌 활용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고 그림을 보고 식을 세워야 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엔제 329번에서 자,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9인 원 모양의 액자에 직사각형의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게 내접하고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자, 우리의 피타고라스. 자, 이거는 29의 제곱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중학교 과정이죠.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식 한번 세우고요. 숫자가 좀 커요. 29를 제곱해야 됩니다. 자, 사진의 둘레죠. 둘레라는 거는 x가 두 개 있어서 2x 플러스 2y는 82가 되겠죠? 당연히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y는 42를 쓰셔야죠. 자, 이거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찾고 곱을 찾으면은 구하고자 하는 x, y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진의 넓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하고자 하는 x, y죠? 사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n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액자가 또 내접하고요. 뭐 숫자 정도만 다른 그런 문제죠. 자, 연립 방정식 단원이었고요. 이번 중간고사 대성고가 연립 방정식까지 들어가는 이제 시험 범위가 많았었는데 자, 이 문제까지 어렵지 않게 엔제 공부하면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또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객관식 25문제인데 5번입니다. 자, 이거는 25번이 가장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인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마지막 문제가 될 거고요. 단어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어 문제이죠. 부교재 있나요? 아니요. 자, 부교재 있을 수 없고요.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자,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같은 거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F1은 2가 되고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것도 목과 나머지가 같다. 너무 놀랍게도 똑같고요. x-1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이고 또 조건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엔제에도 있지만 사실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자, 일단은 항등식을 쓰는 거는 모든 거의 기본이겠죠.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를 1차식으로 쓸 수 있어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 몫과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때 F1은 2라는 거를 이용해서는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자는 두 개인데 대입해야 될 거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B라는 게 2를 이용해서 B는 2 빼기 A를 또 한번 대입을 해주면 A에 X-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X-1의 제곱이 A에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예식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나면은 나머지가 바로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대선고의 특징 또 하나. 자,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나옵니다. 자, 엔제에서도 이거 충분히 별표 2개짜리 엔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문제요. 자, 다시 한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단답형 6번입니다.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합이 모두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가로, 세로, 대각선의 그 식의 합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 문자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식을 단순하게 연산하는 게 아니라 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나름 이게 되게 복잡하고요. 이렇게 더하고, 또 대각선도 더하고, 가로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하고 5에 알맞는 두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찾아야 되겠죠. 그거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난 식을 fg라고 할 때 이거 값 찾는 거. 자, 오른쪽 백해 맨제 445번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유형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대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원리는 같다라는 거죠. 박스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추론을 해내는 그런 문제니까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왼쪽은 다항식이고 오른쪽은 여방. 자, 인수분해가 조금 복잡했다라는 건데요. 자, 식을 세워야 하는 원리는 공통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엔제에서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었다, 미리 볼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객관식 23번입니다. 단원은 항등식 단원이에요. 자, 많이 봤던 유형이죠? 이 A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A1부터 A8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상수항 포함 개수의 합을 A1 플러스 점점점 A8까지 쓸 수 있겠죠? 상수항 포함 개수의 합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1을 대입하면 2의 8승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배웠죠? 0은 A0 빼기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되면서 홀수와 착수가 번갈아 가면서 개수들이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수일 때, 자, 이 문제 대성 2020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N제 71번에서 미리 풀어봤었어요. 이 개수들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번에 대성 23번에서는 단순히 이제 모든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을 대입하겠지 해서 2의 8승, 2의 8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좋은데요. 또 기가 막힌 게 2의 8승이 256인가요? 그 또 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을 찍지 않을까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데 중요한 게 함정이 뭐죠? 자, A0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0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0을 대입해야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1이죠. A0의 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56이 아닌, 자, 255다. 자, 얼핏 쉬워 보이긴 하지만 좀 함정이 있었구나. 자, 요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몇 번입니까? 71번 엔제에서 잘 연습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쉬웠어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20번이고요. 출제 단원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을 해서 그 근과 계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저희 엔제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성고 부교재에서도 출제되었고요. 자, 이제 그때는 이제 숫자 정도, 여기 숫자 정도만 변형되어서 출제됐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부교재를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통분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바로 통분하면 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걸 알고요. 알파 베타가 3인 걸 이용을 해서요. 또 한 번 이거 가지고 못 풀죠. 알파 제곱 빼기 6알파 플러스 3을 이용해서요. 자,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 빼기 2알파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자, 왜 이렇게 나누는지 하면 여기에 있는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있죠. 이 값을 처리해내기 위해서죠.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가 2알파 빼기 3이니까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분모에다가 이 식을 넣어주면 2알파분의 1 플러스 2베타겠죠. 여기요. 이 통분을 해보면 2알파 베타 분의 자 베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엔제에서 물론 이거랑 똑같은 문제도 봤었고 뭐 부교재도 공부했었지만은 훨씬 여기 계수가 더 지저분한 형태까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20번 너무 쉬웠어요. 그대로 나왔네요. 이건 금방 풀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렸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러 갈까요? 다음 문제는 단답형 7번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의 고차 방정식 단원이고요. 4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실어 놓은 이유는 부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 있는데요. 자, 부교재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는 실제 7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부교재거든요. 자, 부교재 문제는 4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근이 3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실수 A 값들의 곱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왼쪽의 문제도 역시나 똑같이 4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자, 실근의 개수가 3개 되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자, 접근 방법은 뭐였죠? 일단 문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너무 비슷하게 나왔고, 대전고가 문제를 변형하면 숫자 정도만 변형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x를 보고서 한 묶어내셔야죠. x 3승. 자, 2a 빼기 5x 빼기 a 빼기 1 빼기 a 빼기 3 해갖고 3차로 만들어 버리고요. 여기 x를 쓰셔야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조립제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쓰시고 일단 실근이 0이라는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거를 조립제법을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요. 1, 2a 빼기 4 해서 이렇게 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벌써 x는 0이라는 해가 있고 x는 1이라는 해가 있는데 나머지 해가 여기 2차식에서 그죠? 2차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2개가 나오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실근이 3개를 원한단 말입니다. 실근이 3개를 원하니까 무언가는 중근으로 중복돼야 돼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죠. 첫 번째 뭐 해가 0일 때 0을 중근으로 가질 때 또는 또 다른 해가 뭐 중근으로 가질 때에서 조건을 따져서 그래서 여기서 모든 상수 A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져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미리 부교재를 풀지 않으면 이것도 당황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분석의 목적은 대선고 부교재 꼼꼼히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네, 그러면 이제 19번, 객관식 19번입니다. 단원은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고, 우리가 이제, 치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치환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x, 자, x-3, x-1, x-2, x-4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자 120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수의 합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아서 다시 한번 치환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자,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여기 n제 456번을 봐도 다시 치환할 게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시 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마지막 정도만 다른 교과서에서 낸 그리고 한헉은 우리가 그냥 이거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오메가3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냥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지 않고 그냥 푸시면 함정이 있습니다. 치환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실근 조건과 허근 조건 따지셔야 되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 허근 따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의 이 근과계수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오메가 그 문제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뭐
뭐 1인가요? 그런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꼭 인수분해를 해서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또 역시 우리 베이스캠프 엔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냥 인수분해 연습이다. 근데 함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대성고 문제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가오는 시험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겠지만, 자, 교과서와 부교재, 충분히 꼼꼼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자,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한테는 모의고사 유형도, 많이 풀어보셔서, 당황하지 않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부교재 중요성 다시 한번 기출문제의 중요성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다가오는 기말고사 우리 다 같이 또 다시 한번 성공하도록,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